시작합니다. 주연이 매식했어? 뭐가 달라진 것 같은데. 시작합니다. 워크북부터요. 6단원 34번 할게요. 관상이 있어가지고 거의 뭐 서장훈 체험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가 2m쯤 되는 거예요. 34번 숙제 제보한 친구들이 얼마 없어서 하나짜리 할게. 오메가를 주고 Z가 오메가에 대한 분수인데 Z바를 뭐라고 하잖아? Z바를 써요. Z는 2오메가 빼기 1분의 오메가 더하기 2라고 했고 Z바는 당연히 이거의 반인데 반은 전부 다 때릴 수 있다고 했잖아? 전부 다 때려. 허수에다가만 때려. 다 이거야. 그냥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는 이 두 개를 곱하라는 뜻이니까 전개를 해요. 이렇게요. 분자도 전개를 해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보시는 바처럼 오메가 바의 곱과 합만 알면 되는 거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산수로 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맞네. 근데 오메가가 2-i라고 했잖아. 그러면 암산을 해. 오메가 바의 합은 4인 거고 오메가 바의 곱은 5인 거네요. 그러면 4, 5, 20 빼기 2, 4, 8 더하기 1분의 얘가 5였죠? 얘가 4였죠? 요 산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너무 높아가지고 여기 쓸 수가 없는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근데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아니 매일 바뀝니다. 월, 화, 수 모두 다른 강의실을 썼어요. 내가 이 강의실은 처음인데 이렇게 단산이 높을 줄 몰랐네. 웬만하면 좀 요 강의실은 좀 피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칠판에 윗부분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내가 허리가 아프잖아. 안 그래도 들고 있는데. 그 다음 35번 칠판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다. (35번은) 여러 명이 모신다는데 알파 바와 베타 바가 모두 3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i일 때 알파 베타의 곱을 구해라. 그러면은 알파를 a 플러스 bi라 놓고 베타를 c 플러스 di라 놓고 풀란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조건을 이용해서 저 식을 어떻게 만들지?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i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바를 씌워볼게요. 이게 그럼 여기다가 바를 씌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도 써먹을 수가 있을 텐데 여기 알파 바가 3이다의 양변에다가는 바를 씌울 이유가 없어요. 똑같은 식이 나오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곱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고르면 알파 바 이렇게 고르면 알파 베타 바 이렇게 고르면 알파 바 베타 이렇게 고르면 베타 바죠. 요게 요 두 개를 곱한 것과 같을 거 아닙니까? 입니다. 요런 식을 만들 수 있긴 해요. 그럼 여기에다가 알파 바는 3, 베타 바는 3을 적용을 시킨다면 이제 요 두 개가 3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베타 바랑 알파 바 베타의 합이 6이 넘어간 거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이런 식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얘네들을 건드려 가지고 알파 베타 꼴을 만들 수 있나?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알파 베타에 베타 바는 뭐예요? 베타 바 베타분의 3 그렇게 바꿀까? 이거를 베타분의 3알파 그 다음에 알파 바도 마찬가지로 알파분의 3이거든요. 이렇게 바뀌게 되네요. 이게 마이너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이거 하다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온 거 아닌가 그냥 양변에 알파 베타를 곱할게요. 물론 이거 말고 더 좋은 루트도 있을 것 같은데 해볼게. 알파 베타를 곱하면 얘는 요 두 개는 3으로 묶어서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다가 알파 베타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요. 이 식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로 바꾸면은 답이 나오긴 해요. 그럼 마이너스 6알파 베타가 넘어가잖아. 그게 곧 알파 베타고요. 결국 여기에 남는 것은 3 곱하기 이거밖에 없는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i라 했기 때문에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인데 더 좋은 방법 없어? 더 좋은 방법 맞은 사람 손 들어봐. 더 좋은 방법 맞은 사람 없어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논다? 그런 느낌. 오메가 관련 문제 처리하듯이 a 플러스 bi로 놓고 푸시면 안 돼요. 그 다음 거듭제곱 관련해서도 질문이 많이 들어갔는데 41번은 한 명이라 한 명이기도 하고 이거 너무 쉬운 거라서 넘어가고요. 43번을 할게요. 3명이 모르십니까? ZM이라는 함수를 그와 같이 정의해. ZM은 2분의 i의 m승과 마이너스 i의 m승의 합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냥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쓰시면 돼요. m에 1을 대입하면은 0이죠. m에 1을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m에 3을 대입하면 얼마야? 0이죠. 4를 대입하면 얼마야? 이거 반복인 거네. 그치? 그러니까 이걸 뭐 일반화 시키면은 일반화 ZM이 총 세 가지죠. 0, 마이너스 1인 건데 0이 되는 경우는 M이 뭐일 때야? 홀수. 뭐 0으로 쓰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 되는 경우는 언제야? 2나 6이나 10이나 이런 애들이지. 4m 플러스 그렇지.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 되죠. 근데 여기다가 L에다가 자연수부터 집어넣고 싶으니까 플러스 2라고 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1은 4의 배수일 때죠. 이런 식으로 일반화도 시킬 줄 아시면 좋겠다. 요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기억 니은디귿 한꺼번에 풀면 돼. 기억! ZM은 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이 존재한다. 맞는 말? 니은 100과 102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다르잖아요. 틀린 말. 디귿 임의의 자연수 M에 대하여 ZM은 ZM 바와 같다 라고 했는데 ZM은 모두 실수지 않습니까? 바를 씌워도 달라질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 그 다음에 46번이요. 46번 Z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할 허수가 뭐 되게 많지만 그 등급에 상관없이 그냥 고등학생이라면 암기해야 할 허수는 딱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면 되게 나머지 하나는 오메가고요. 오메가랑 얘랑 두 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 외워야 하냐면 제곱하면 i가 되는 녀석이라서 외워야 하는 복소수입니다. 제곱하면 i가 나오잖아요. 2분의 2i니까요. 제곱하면 i가 되는 신기한 녀석이기 때문에 암기하고 사는 것을 추천한다. 그런 뜻입니다. 요런 녀석의 그와 같은 식 z제곱 마이너스 z 세제곱 플러스 z 4제곱 마이너스 z 5제곱 이렇게 안에 가지고 올게요. z 6제곱 마이너스 z 7제곱 z 8제곱 마이너스 z 9제곱 z 10제곱 총 9개의 항의 값을 9개의 항의 합을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제곱이 i가 나왔잖아요. i를 1로 만들려면 몇 제곱 해야 돼? 4제곱 해야 될 거 아니야. 결국에는 z의 8제곱인 거지. z의 8제곱이 1이다.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z의 거듭제곱은 8가지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8가지 반복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z의 거듭제곱을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쓰셔야 하냐면 z제곱은 i로 바꾸시고 z 세제곱은 zi라 쓰는 겁니다. z 4제곱은 마이너스 1 z 5제곱은 마이너스 z z 6제곱은 마이너스 i z 7제곱은 마이너스 zi z 8제곱은 1 이렇게 8종류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다 쓰면 돼요. 9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i 얘는 zi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이거의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1 얘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z를 곱한 거니까 플러스 z
얘는 이거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 얘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z배 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zi. 얘는 1이라고 했죠. 여기까지 해서 아니다 하나 더 하자. 왜냐면 z제곱 붙어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z가 되겠죠. z 8제곱이 1이기 때문에 8개를 적었지. 근데 이게 다 플러스였으면 고민할 게 없어. 다 지워지니까. 근데 이게 뿔마 반복이기 때문에 다 지워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야. 됐죠? 그러면 8개가 연달아서 더해지면은 다 지워진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 맨 뒤에 걸 쓰지 말고 얘랑 앞에서 그러니까 얘에서부터 8개를 선택했으면 0이 됐단 말이야. 그럼 남는 건 이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I다. 그 다음 47번은 한 명인데 그 한 명을 위해서 말로 설명을 하자면 2n승은 제곱의 n승으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4n승은 4제곱의 n승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넘어가서 51번 52번 한 명씩 모른다고 했는데 요거는 풀어드릴게요. 요거 실제로 시험 문제로 내면은 엄청 틀리거든. 뭐 내가 강조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으로 암기를 하고는 있을 건데 이렇게 그 공식이 나오면 그 근어 안에 들어있는 식의 부호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절대값이 붙어있는 식을 정리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야 다 맞추지만 이런 식 정리하라고 하는 거는 못 맞추거든요. 51번과 50은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맞추면 곤란하니까 풀어드리겠다. 아 이거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강의실 컨디션이 힘드네. 내가 에어컨도 약간 고장난 이후로는 좀 정상이 아닌가? 덥기도 하고 단상도 부담스럽고 힘들다 선생이 앉아서 졸고 있지마. 힘듦에도 불구하고 텐션 올려가지고 하니까 나도 앉아서 졸고 싶단 말이야. 51번 A는 0에서 1 사이 루트 A 빼기 1 곱하기 루트 1 빼기 A 빼기 루트 A 빼기 1분의 루트 1 빼기 A 곱하기 이건 또 한꺼번에네. 이미 한꺼번에 근호가 씌워져 있습니다. 1 빼기 A분의 A 빼기 1 더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있어요. 하셨나요? 이 공식을 완벽하게 알고 완벽하게 써먹을 수 있지 않겠어 내가? 그런 풀을 보여드리겠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 부호들을 다 체크해야 되는데 일일이 쓰기 전에 그냥 할게. A가 0에서 1 사이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수예요? 음수죠. 얘는 무슨 수예요? 양수죠. 그지? 둘 다 음수인 상태가 아니잖아. 맞아? 근데 이거 한꺼번에 안 쓰면 계산이 안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한꺼번에 쓰고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안 되는 거야. 한꺼번에 쓰고 얘 곱하기 얘를 쓰면 되는데 얘 곱하기 얘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똑같은 수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는 뭐야? 음수죠. 얘는 뭐야? 양수죠. 합칠 때 어떻게 하라고 외웠어?
마이너스를 달라고.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다는 거니까 플러스야. 한꺼번에 쓰고 이거분의 이건데 당연히 곱하기 요 놈은 뭐 동안 아는 식이죠? 당연히 이거라고. 그 다음에 얘는 양수, 얘는 음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합칠 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다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h 이렇게 써야 정확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여기 근원의 마이너스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전부 다 i로 바꾸면 되는 거죠. 맞아? 네. 그리고 제곱의 루트는 어떻게 바꾸라고 했어? 절대값으로. 맞아? 네. 어디 바꾸면 돼? 요식은 절대값 a 빼기 1 i. 요거는 i와 i의 곱이라서 마이너스. 소리도 나네. 씨. 요거는 절대값 짜증나. 절대값 ai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a가 0에서 1 사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달려서 나오죠? 그러니까 뭐 i야? 1 빼기 ai죠? 얘는 뭐 i야? 얘는 ai지? 1 빼기 ai랑 ai를 더하면 i만 남네?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1 있었잖아.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되는 거야. 어쩌라는 건지 알겠죠? 내가 제일 힘들다고. 정신 차려. 오늘따라 졸린 애들이 많아. 학교 갔다 와서 그래. 정신 차리세요. 항상 근호 붙은 식을 계산을 하려면 합체를 해야 된다고. 합체를 할 때는 근호 안에 들어있는 식의 부호를 항상 고려하셔야 되고, 곱하기일 경우엔 둘 다 음인지, 나누기일 경우엔 분모만 음인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서 합체할 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지 말지를 정확하게 결정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시기. 여기 아니라고. 루트 A, 루트 B의 곱이 마이너스 루트 AB다. A, B가 모두 음수다. 이런 얘기죠. 이럴 경우에 그 식의 값은 무엇이냐? 루트 B분의 루트 마이너스 A. B는 뭐라고? A는 뭐라고? 그처럼 마이너스 있는. 그렇지. 그러면 이것도 합칠 때 마이너스를 달아야 하는 케이스인 거죠. 마이너스 루트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고르시면 돼요. 보기에서 4번 7단원으로 가겠습니다. (18번) 한 명 모른다 했는데 그냥 식 만들어서 풀면 될 것 같고, 19번도 한 명이 모른다 했는데 그 절대값을 바꿔서 하시면 되죠. 근데 절대값을 바꿔서 하는 거를 그래프 그려서 한번 보여줄게. 19번을 풀면서요. 아씨, 너무 힘든데 오늘? 역대급으로 20년 강사 인생 최고의 위기인데 지금. 절대값 x 빼기 1 플러스 6은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3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휴, 그러면 뭐 여기 양쪽 다 상수항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에다가 3을 줄게요. 이렇게 하죠.
요 그래프를 그리는 법도 결국엔 배웁니다. 지금 가르쳐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나 혼자서 푼다고 치고 얘를 풀어보면 이게 절대값이 없었으면은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0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 절대값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우변에 해당되는 그래프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뾰족인데 뾰족점이 1,3이거든요. 요 식에 1 대입하면은 1,2지 않습니까? 요쯤에 1,2가 있다고 쳐요. 얘의 뾰족점은 1,3이고 그 위에 있겠죠. 여기. 얘를 뾰족점으로 가지면서 앞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꺾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해가 다 나오죠. 얘는 1보다 큰 범위고 얘는 0보다 작은 범위고 1보다 큰 범위에서 하나 0보다 작은 범위에서 하나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그래프를 보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피한 거지. 그러면 아무튼 이제 두 번만 하면 돼. 두 번. 첫 번째 x가 1보다 클 때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x 플러스 2겠죠. 우변은 얘도 그대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x가 얼마 루트 2인데 1보다 큰 범위에서 따지는 거니까 루트 2만 그리고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하겠습니다. 원래는 0에서 1 사이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저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사람은 원래 3번 써야 되는데 2번으로 끝낼 수 있다.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프를 아는 사람은 0보다 작으면 저 x 빼기 1이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라고.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x도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x는 뿔마2인데 요 범위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만 그런 거죠. 마이너스 2와 루트 2가 답니다. 3번. 그 다음 20번 가우스 포함. (20번은) 가우스 포함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우스 포함 방정식이라기보다는 가우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수분해도 되는 개수의 구조기 때문에 암산으로도 푸는 거예요. 가우스 x의 제곱이 있고 가우스 x의 항도 있고 가우스 x에 대한 상수항도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가우스 x를 간단한 문자로 치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은 가우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 건데 2차항의 개수가 1이고 1차항의 개수가 마3이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10이니까 뻔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라고. 1, 2, 5. 아 조지마. 나도 힘들어. 어? 다음 시간에 줘라. 다음 시간에. 그래서 가우스 x는 윗줄에 의해서 마이너스 2고요. 아랫줄에 의해서 5다. 이렇게. 근데 방정식을 푼다는 건 x를 찾는 거니까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라는 말은 정수분이 마이너스 2라는 소리고 소수분은 언제나 0 이상 1 미만이니까 x는 당연히 마이너스 2에다가 0 더한 거에서 1 더한 거 사이 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써야 돼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 그리고 5일 경우에는 5에서 6 사이. 이렇게 써줘야 돼. 맨 마지막에 가우스를 없애는 이런 과정대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 그러니까 약간 신기한 거죠. 방정식인데 부등식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1번도 질문인데 21번은 20번과 성질이 전혀 다르다. 21번 같은 것이 가우스 x가 포함된
방정식인 거예요. 가우스 안에 x가 있고 가우스 밖에도 x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우스 x를 어떤 특정 정수값으로 바꾸고 나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에서 3 사이라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0에서 3 사이의 정수분은 얼마가 가능합니까? 0, 1, 2 세 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3번 풀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한다고. 아, 미치겠네. 0에서 1 사이랑 1에서 2 사이랑 2에서 3 사이 세 개의 범위로 나눠서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눈 떠! 빨리 가. 빨리 나가. 저기 제이도 좀 데리고 가라. 제이야 그러다 그 안으로 빠진다. 똑바로 앉아. 디수가 미는 거야? 가우스 x를 어떤 정수값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와 1에서 2 사이와 2에서 3 사이로 나눠서 풀겠다는 생각을 보자마자 하셔야 돼요. 이 범위면 가우스 x가 0이니까 가우스 x 자리에만 0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 가우스 x는 0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암산을 때리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1인데요. 둘 다 이 범위 없잖아요. 그럼 이 범위에선 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에서 2 사이일 경우엔 가우스 x가 1이니까 가우스 x 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x제곱 더하기 x 빼기 4로 바꾸셔야 하는 거지. 종이교수 왜 그러고 있어? 눈이 아파. 그러니까 그냥 화장이 좀 빨리 갔다 와. 눈이 빨개. 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이요. 1 더하기 16인가? 17. 그러면은 범위 안에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거든. 일단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는 있을 리가 없어. 저기고 플러스는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지. 루트 17이면은 4.xx고 1을 빼면은 3.xx고 2분의 3.xx는 1.xx니까 요 범위에 들어있는 게 맞습니다.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가우스 x가 2라는 소리니까 2를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바뀌죠. 암산을 때리면 됩니다. 이것도 마이너스 3과 2가 되겠어요. 얘는 범위였고 얘는 범위에 있지요. 그래서 이 두 놈이 2차 방정식의 근이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개를 곱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17인 거죠. 5번이 되는 거죠. 넘어갔어. 27번 반지름의 길이가 11인 원 O의 지름 AB와 현 CD가 다음 그림과 같이 점P에서 만난다. CP는 8이고 DP는 11일 때 OP와 BP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고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그런 문제네요. 지름 하나는 지름
다른 하나는 현. 그러니까 20이 나오는 거죠. 지름이었으면 22였을 건데. 요 길이가 10이고 요 길이가 8이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뭘 요구했냐면은 OP랑 BP, OP는 여기고요. BP는 여기네요. 얘를 A. 그니까 알파 베타로 갈까? 얘를 알파, 얘를 베타.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을 알면은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는 거지. 근각계수의 관계를 아직 안 배웠는데 왜 여기 있는 거야? 문제가 잘못 들어갔어요. 근데 근각계수의 관계는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3-1에서부터 알았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 두 개의 합과 곱을 찾아가지고 풀면 되겠네 라는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3-1 심화까지 하고 요 수업을 듣는 게 정상이니까 당연히 아셔야 돼요. 공식 이름이 뭐더라? 이 공식 이름인데 공식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고 아무튼 공식이 있어. 공식. 이 현이랑 현이 원의 내부 혹은 외부에서 만나고 있으면 이 길이가 갖는 공식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그 이름 아는 사람 있니? 할선 정리가 그건가? 할선 정리가 뭔지 아는 사람 있니? 할선 정리 뭔지 아는 사람? 두 현으로 나눠서 부분해서 두 개를 각각 곱하면 그게 서로 같아요. 맞아. 내가 그거 말할 건데 그 이름이 할선 정리야? 맞아? 오케이. 할선 정리라는 걸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 CD 여기 C 여기 되었죠? 현이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은 AP 곱하기 BP가 CP 곱하기 DP라는 아주 간단한 안 외우고 싶어도 안 외울 수가 없는 이런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얘를 외우고 사시면 됩니다. 왜 이런 공식이 나오냐면은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닮음 쓰면 될걸요? 이렇게 하면 될걸?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맞나? 요각이랑 요각이 같겠죠? 요놈의 원주각으로서. 그리고 뭐 막국지각과 같으니까 요 두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식이 도출이 됩니다. 할선 정리 암기를 하시고 암기가 안 되겠던 사람은 이렇게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겠지. 두 개 닮음인 거 확인했겠지. 그렇게 해서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을 찾았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놓을게요. AP는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가 11이랬지? 알파 플러스 11인 거고 BP는 베타. 보자. 근데 베타라고 쓰는 것보다 11 빼기 알파가 나을 것 같은데. 그자. 그 다음에 CP는 8, DP는 12. 이렇게요. 그럼 이거 합차로 전개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얼마지? 96인가? 그래서 알파 제곱이 얼마가 나오노? 121 빼기 96 하면 뭐고? 25니? 그래서 알파는 5고 베타는 6이었다는 소리네요. 5와 6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작성하세요. 그런 뜻이니까 2차 방정식 작성할 때는 그냥 2차항의 개수는 무조건 1인 거야.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디폴트로 달고 요 두 개 더한 거 쓰고 더하기 디폴트로 달고 요 두 개 곱한 거 쓰고 는 0 디폴트입니다. 근데 가끔씩 얘네들이 분수일 때가 있거든. 그럴 때 그 분모를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를 곱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2차항의 개수는 1로 잡고 가시는 게 편해요. 문제 보기들도 전부 다 그런 상태니까 저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연습 문제 막번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연습 문제 풀이를 하면서 풀어준 셈이다라고 칠게요. 워크본 끝났고 정석 연습 문제로 가겠습니다. 6단원 연습 문제도 일부분 있고요. 7단원 연습 문제도 다 하라고 했고요. 6-13번 찾아갔어요. 6단원 연습 문제 13번 찾아가세요. 아까 워크북에서도 비슷한 거 했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갖고 노셔야 돼요. 알파 베타를 a 플러스 b에다 놓고 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복잡해요, 계산이.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건 계산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파 바가 근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데 베타 바도 이기고 그리고 그 식은 그냥 전개를 바로 해버리자. 알파 바 알파 베타 바 알파 바 베타 바가 될 거 아니야. 이게 2다.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통분을 하지 말까 이거.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 요걸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저 위에 두 개씩을 밑에 식에 대입할게요.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요. 그래서 이놈이 0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죠? 이놈을 좀 건드려 볼까? 여기 베타 반은 뭐예요? 여기서 베타 반은 뭐예요? 베타분의 1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얘가요. 여기서 알파 반은 뭐예요? 알파분의 1이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요. 그게 이거잖아요. 이게 0이니까. 이게 0인 거죠? 30. 그 다음에 6-16번. 내 딸이 최고 좋아하는 문제겠다. 6월 16일에 태어나. 복소수 z는 x 플러스 yi인데 z에다가 별을 치면은 y 플러스 xi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별의 역할은 별의 효과는 실수 부분과 정수 부분이 바뀐다 라는 뜻이네요. 1번 1번은 계산이니까 모르지 않을 거고 2번 때문에 질문했겠지. z 별이 z바 별임을 보이시오. 보통 좌변에서 출발해서 우변으로 끝내는 게 좋은데 얘는 우변에 있는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변에서 출발해서 좌변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z바 별 z바 별을 z별바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바뀔지 안 바뀔지 확인했으면 몰라도 z가 x 플러스 yi로 정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z바는 당연히 x 마이너스 yi예요. 그리고 z바 별이니까 요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바꿔서 써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요. 얘를 z 별까지 바꾸려면은 이걸 뭐 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얘를 전개를 하면은 실수 부분이 이렇게 골라서 마이너스 xy일 거고 이렇게 골라서 플러스 xy니까 없어요. 순원수가 나온다는 소리죠. 허수 부분은 요렇게랑 요렇게를 골랐다고 치면 이거네. 그렇죠? 근데 이 식은 요거랑 같기도 하겠네. 보세요. 요렇게 하면 없어지고요. 요렇게랑 요렇게. 그죠? 이 식은 곧 이 식입니다. 근데 이 식은 Z고 이 식은 Z변이니까 증명이 돼버리는 거죠. 우변에서부터 출발해서 좌변까지 도달해주면 된다. 그런 말씀이었다. 아무튼 뭐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되게 신기한 일이긴 한데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냥 보였으면 넘어가면 된다. 그 다음 7단원으로 가서 여기 내가 픽한 문제가 몇 번이야? 7단원에서 뭐? 2번이랑 2번만 했다고? 아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았구만. 7-3번은 한 명이 모른다고 했는데 말로 설명할게요. x는 1을 해로 가진다 했으니까 x에 1을 넣으세요. x에 1을 넣은 그 상태가 k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k에 관한 1차 항등식이니까 k의 개수가 0, 상수항 0. 그렇게 하면 PQ에 대한 방정식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연립해서 푸시면 되고 7-4번은 많이 모르니까 설명을 하겠다. 아직도 방정식이 뭔지를 잘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7-4번을 못 푼 사람들은요. 0이 아닌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허수 알파가 2차 방정식의 해일 때 다음 2차 방정식의 해를 알파 나타내시오라고 했어요. AX 제곱 BX 플러스 C는 0에 한 허근이 알파다. 근데 A, B, C 개수가 실수다? 그러면 혈렉은 개념에 따라서 얘의 나머지도 허근인 거고 나머지 허근이라고 했습니다. 얘의 혈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근의 정의에 따라서 x자리에 알파나 알파 바를 집어넣었을 경우에만 저 식을 0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얘랑 똑같은 말을 하자면은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 하고 a 알파 바의 제곱 더하기 b 알파 바 더하기 c 요 두 개만이 저 식을 0으로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1번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는 0. 여기에 x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이 모양이 만들어질까? 그런 고민을 하면 되는 거라고. x에 뭐를 집어넣어야 이 모양이 만들어져요? 응? 여기 x자리에 뭐 집어넣어야 이 모양이 만들어져요? 뭐 베타나 감마나 다른 문자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당연히 A, B, C 똑같이 있으니까
이 x 자리에 알파에 대한 실수배 아니면 거듭제곱 이런 애들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데 그치? 근데 뭐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차수까지 맞아? 뭐만 다른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인 것만 다른 거잖아 그렇지 않니? 그럼 당연히 x에 뭘 넣어야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를 그래서 얘 그는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 바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요거는 너무 쉬운 문제고 요 정도 캐치가 안 되면 반성을 좀 하셔야 되고 근데 2번은 좀 안 보일 수 있죠 2번은 개수가 뒤집혔으니까 2번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 이렇게요 보세요 요 c는 원래 혼자 있었거든요 원래 혼자 있었기 때문에 c의 개수는 무조건 1이에요 거기에서 차관을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얘는 c에 x가 곱해져 있잖아 x에 x가 두 개로 곱해져 있는데 x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c의 개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제거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부터 쓰면은 이렇게요 저 원래 식이랑 똑같은 구조의 이상하게 생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여기 x자리에 뭘 넣어야 이게 만들어지니까 알파분의 1이죠 알파 바분의 1이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해라는 것은 그것만이 그 식을 0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뭐 구체적인 수로 나타나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모양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근데 이거는 개 쉽지만 얘는 C에 뭔가 변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X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근데 얘는 원래 안 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형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좀 더 알고 있으면 좋은 얘기를 하자면은 이 2차 방정식과 이 2차 방정식은 어떤 관계예요? 얘랑 얘는 어떤 관계예요? 개수가 뒤집힌 거죠. 자, 개수가 뒤집힌 다항 방정식의 그는 역수 관계다 라는 얘기입니다. 개수가 뒤집힌 다항 방정식이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방정식이 다항 방정식밖에 없는 줄 아시는데 별의별 게 다 있기 때문에 개수가 뒤집힌 다항 방정식은 근이 서로 역수 관계다. 상식으로 갖고 계시고 7-5번 오메가 관련된 문제인데 7-6번을 더 많이 모르기 때문에 7-6번에 1, 2번을 풀고 7-5번은 모르는 사람들에 한해서 다시 한 번 더 본인이 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다. (1번) 1번을 하기에 앞서서 그 1번, 2번 두 개 다 오메가 반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지고 놀 식이 딱 두 개야. 6개까지 필요 없어. 딱 두 개만 가지고 노는 거야.
그 2차 방정식의 x자리에 오메가를 넣으세요. 그러면 이런 식 하나 가지고 놀면 되고, 이런 식을 갔을 때 자동 반사적으로 양변에 오메가 플러스를 곱하라고 했고요. 오메가 플러스를 곱해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은 실제로 오메가가 뭔지 알 필요도 없고, 실제로 세제곱하지 알 필요도 없이, 세제곱할 필요도 없이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메가의 지수에 3 이상의 수가 적혀 있다면 전부 다 2 이하로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세제곱을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1번. 저 두 개를 가지고 놀면 돼요. 좌변은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3오메가 플러스 4오메가 빼기 3분의 1. 요놈이 A 오메가 플러스 B와 같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걸 이제 분수가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요래요래 해서 푼 사람이 있을 건데, 난 그렇게 하기 싫어. 그냥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저 식을 오메가에 관한 1차식으로 정리하세요 라고 받아들일 거야. 쌤, 저기 마이너스 3 오메가가 아니라 마이너스 3 오메가. 그렇네요. 자, 갑니다.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로 바꾸고, 그럼 요 두 개가 동류항이잖아. 얘한테 줄게. 이렇게 할게요. 일단. 그러면요, 요 식이 보이네요. 요 식의 4배 한식이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4배 한식이 보이거든요.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4배 해봤자 0일 거 아니야.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4배 한 건 요 두 개는 만드는데 얘는 하나가 모자라죠. 그럼 얘한테 그걸 줍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얘는 0이라고요. 결국 여기까지 오메가 제곱분의 1까지 정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분수꼴이니까 우변과 같이 1차식으로는 아직 안 바뀐 거야. 1차식 바꾸면 어떻게 하면 돼? 아래 위로 오메가를 곱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로 변하는 거지. 답은 이거야. A는 마이너스 1. B는 빵! 2번은 이렇게 못해요. A, B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오메가 빼기 2오메가 제곱 더하기 1 빼기 오메가 분의 A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3오메가는 B와 같다 해서 A, B가 얼마인지를 찾는 게 미션이다. 어디 보자. 요 두 개는 일단 놔두고요. 요 두 개가 분수인 게 상당히 거슬리는 상태인데 1 빼기 오메가가 어디 있니? 여기 있네요. 보자. 그러면 항이 두 개인 게 거슬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요 새끼를 넘겨요. 그럼 당연히 이놈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1차적으로. 항의 개수가 하나로 줄은 건 괜찮은데 여전히 분수인 게 짜증나니까 요렇게 하듯이 아래 위로 오메가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이 되면서 1로 변하는 거죠. 결국 얘는 A 오메가였다. 그 다음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거 그대로 있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그럼 얘를 넘긴 거니까 결국 이 두 개는 같은 녀석이었던 거야. 날라가 됐어요. 그럼 이제 분수인 상태는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보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인 게 거슬리니까 그럼 넘길게요. 우변으로 남은 애들만 여기로 넘길게요. 그러면 2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같은 항인 거죠?
a 플러스 1 오메가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상수 부분이 원래 b가 있었고 3이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었다. 오메가에 관한 2차식인데 는영이기 때문에 결국 저 식이 이 식 그 잡채다 그런 뜻이고 2창의 개수가 2니까 그럼 결국 얘네들도 다 2라는 뜻이에요. 얘도 2고 그러니까 얘를 2배 했다는 뜻이니까 얘도 2고 얘도 2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는 1, B는 5. 선생이 푸는 거 보면은 시시하게 짝이 없죠. 근데 학생들은 못 풀어. 참 미스테리한 주제라. 오메가 관련 문제. 식 2개 혹은 6개를 그냥 적당히 가지고 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 건지 미스테리합니다. 아직 그 미스테리한 부분이 이유가 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야. 갔다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릴 게 뻔하니까 시험에 혹은으로 나온다. 그 다음 활용 문제 7-7번 어떤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지난달에 A1 하는 노트북 B게 팔았다. 그러면은 그 판매 금액은 AB인 거죠. 이달의 노트북의 가격은 X%, 지난달에 비해 판매량이 2X% 감소. 총 판매 금액은 AB는 10% 감소. X의 값과 이달 노트북의 가격을 구해라. 두 개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은 몇 프로 증가, 몇 프로 감소를 못 써서 그런가? 몇 프로 증가, 몇 프로 감소했을 때 원래 값을 쓸 줄 아셔야 돼. 원래 값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1 플러스 증가율, 1 마이너스 감소율을 써야 되는데 증가율과 감소율만 쓰는 사람이 있나 아직도? 초딩들이나 하는 일 아니야? 표를 만드시면 되겠어. 지난달, 이번 달 가격, 판매량, 판매 금액. 이렇게 지난달의 가격은 A, 판매량은 B. 그래서 금액은 AB. 이번 달의 가격은 A에 대한 X% 올렸으니까 A에 1 플러스 100분의 X. 판매량은 B에 1 마이너스 100분의 2X. 당연히 요 두 개 곱한 게 금액인 거죠. AB에 1 더하기 100분의 X에 1 빼기 100분의 2X 배. 근데 이놈이 지난달 금액인 AB에 대해서 12% 감소니까 1 빼기 100분의 10. 이렇게 이와 같은 식을 세워주셔야 한다. 1 플러스를 여기다가 1을 플러스를 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증가했으면 1 플러스 증가율, 감소했으면 1 마이너스 감소율. 그게 그 녀석의 가치입니다. 증가한 가치와 감소한 가치를 물어봤으면 당연히 A 곱하기 100분의 X, B 곱하기 100분의 2X를 쓰는 거지만 증가율이나 증가한 가치, 감소한 가치를 물은 게 아니라 증가율과 가치율을 감소율을 적용시킨 그 녀석의 가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원래 값인 1에서부터 출발하셔야 한다고요. 늘어났으면 더하는 거고 감소했으면 빼는 거야. 상식적으로 식을 쓰세요. A, B는 날라가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나눌게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5000배 하겠어요. 여기다가 100배, 여기다가 50배. 여기다가 5000배를 한다고? 일단 100배를 먼저 하자. 그럼 이게 88이 되겠죠? 88에다가 50배를 추가로 하는 거니까. 4,400. 그러면 전개해설로 우변 해고 올게. x제곱에 몇 x고 플러스 50x에 몇이고 마이너스 600이냐? 는요. 그럼 어떻게 쩌면 돼야지? 10이랑 60이냐? 플러스 50이니까 여기가 백이냐? 그럼 10. 마지막 질문입니다. 7-8번. 오른쪽에 다시 화면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 AB와 BE가 만나는 점이 F다. BF가 A고 FE가 B일 때 AB를 둘 다 구해라. 그런 문제. 거기 그 바로 옆에 유제에서 책 기준으로 유제에서 했던 건데 아직 잘 안 되나 봐. 중딩 때도 많이 했을 낀데요. 아 힘들어. 너무 빡세.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찾는 것이 미션이다. 보자. A. 근데 여기 1인면이라고 했죠? 뭐고? 뭐고? 1인데? B는 1이고요. 그러면 A만 찾으면 끝이다. 여기도 이제 얘도 1인변, 얘도 1인변, 얘도 1인변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36도, 72도, 108도밖에 없는 거라서. 그러면 A만 찾으면 끝인데 뭐 닮은 B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요 삼각형에서 A 대 1은 요 삼각형에서 1 대 A 플러스 1이니까요. 요래를 하면은 A제곱 플러스 A 빼기 1은 0이 나오니까 A는 황금이다. 다 했다. 깔끔하게 8단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8단원 들어갈게요. 8단원의 제목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 (3-1) 할 때부터 알고 있어야 했을 그거를 새삼스럽게 정식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영어로 determine이기 때문에 D 혹은 4분의 D라고 씁니다. 전 세계인들은. 왜 이걸 이름을 판별식이다 라고 부르느냐? 실근의 유무 및 개수를 판단하고 구별하기 때문이에요. 네, 붙여진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보면은 요거 아니면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두 녀석이요, 뿔마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이 실수냐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개냐, 두 개가 같으냐 아니면 허수냐를 판단하는 것은 A, B, C는 기본적으로 실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요 A나 요 B는 아무 역할을 못해. 근호 안에 들어있는 이 새끼만이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놈이 실근의 유무와 개수를 결정한다고 하여 판별식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B제곱 빼기 4AC 요게 D입니다. D. 요게 D. 짝수근의 공식에서 B-제곱 빼기 AC 요게 원래 이게 이 4가 날라가서 4분의 D라고 하는 여기 4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4분의 D라고 하는 거야. 4분의 D를 써야 되는데 D를 쓰고 앉았다? 여기 나한테 손찌검 당할 수 있어요. 주의하시고요. 여자라고 안 맞습니다. 100kg 넘는 사람한테 맞으면 아프겠지? 4분의 D를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안 쓰면 맞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왜 이게 판단을 하느냐? 이놈이 양수면은 뿔마가 의미가 있고 실근이 나올 거 아니야, 실수가? 근호 안에 드는 양수니까.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면은 이건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되는 거고 얘가 0이 돼버리면 뿔마가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하나밖에 안 생기는 거죠. 이런 걸 중근이라 부르는 건데 중근의 또 다른 이름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면 실근이 두 개인 건데 얘가 0이면 한 개인 거니까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0이냐 0보다 크냐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얘가 0보다 작으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허수를 공부한 거거든, 복소수를. 얘가 0보다 작으면 i가 생기는, 즉 얘가 허수가 돼버리니까 그때도 뿔만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이 판별식이다 된 거예요. 판별식 혹은 4분의 D 요 놈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은 서로 같은 두 실근. 줄이면 중근. 근데 네? 두 실근이요. 네. 두 실근 같은 이라서 개수로 따지면 한 개인 거죠. 얘는 두 개. 얘는 두 개. 얘는 한 개. 중근인데 개수로 따지면 한 개. 그리고 이제 미적분 1 들어가게 되면은 중근이 3중근, 4중근 이렇게 나오거든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다. 여기 뒤에 가면 나오거든. 그래서 얘를 뭐 특별히 구분하고 싶으면 2중근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판별식이 이거 작다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리고 개수가 실수인 상태에서 그 받아들여야 될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두 허근은 서로 혈례 관계 있겠죠. 아무튼 실근의 개수를 따지면 빵개입니다. 이게 답니다. 요 개념으로 이제 문제들을 쭉쭉쭉 풀 거다. 보기 문제들이 있는데 어차피 그 기본 문제랑 똑같은 거라서 바로 기본 문제로 들어갈게요. 기본 문제 8-1번. 이제 뭐 판별식까지 이미 학습 중이기 때문에 뭐 모르네, 중학교 때 안 배웠네, 3-1 했는데 까먹었네 그런 핑계 못 대겠지. 오늘부터는 배웠으니까 요 과정에서도.
반드시 암기하고 정확하게 써먹으셔야 돼요. 하나의 2차방을 가지고 세 문제를 푸는데 그냥 이 세 가지를 다 물어보는 겁니다. m 플러스 4가 2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2m이 1차항의 개수, 상수항이 2, 요러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했어요. 앞에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냐 없냐도 이와 같은 문제에서는 중요합니다. 왜냐?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이놈이 0이 아님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을 보고 이 새끼를 보자마자 네가 해야 할 생각은 이거예요. m이 마이너스 4여서는 안 되는구나. 만약에 네 답에 마이너스 4가 들어있잖아?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야. 1번.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그러니까 봐봐라. 얘를 고려해서 이 생각을 하는 애가 많겠어? 안 하는 애가 많겠어? 안 하는 애가 많겠지? 안 하는 애가 압도적으로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는 거야. 알았어? 틀리라고. 사악하죠? 학교쌤들이.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생각할 거 없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쓰면 돼요. 생각은 이때 나시는 거고. 근데 2가 보이잖아? 4분의 D를 써야 하는 상태다. 4분의 D는 반의 제곱이죠? M제곱 빼기 AC예요. A는 이거고 C는 2예요. 그럼 요거 2배에서 바로 뺄게요. 할 수 있죠? 이렇게죠? 요 놈이 0보다 크다 그런 뜻인데, 그럼 2차 부등식 풀 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놈이 0보다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거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를 당장 풀 일은 없으니까 갈게. 인수분해 할게요. 그러면 m 플러스 2 m 마이너스 4 됩니다. 이 놈이 0보다 크다 이런 얘기죠. 2차 부등식은 항상 두 개의 1차식이 곱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0보다 크려면 두 개가 같은 부호면 되는 거죠. 둘 다 양이거나 둘 다 음이거나 가 되는 겁니다. 1차 부등식은 풀 줄 알잖아요. 얘가 0보다 크다의 해는 뭐예요? 말로 해봐요. m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죠. 얘가 0보다 크다의 해는 뭐예요? m이 4보다 크다죠. 두 개 공통 범위는 뭐예요? 크단데요? 여기서는 m이 4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 얘가 0보다 작다 풀어봐요. m이 마이너스 작다죠. 얘는 0보다 작다 풀어봐. m이 4보다 작다지. 그 두 개 공통부는 어디야? m이 마이너스 작다지. 근데 OR이란 말이야. OR이면 나온 거 결과를 다 합치셔야 돼. 그래서 이것도 쓰고 이것도 써야 돼요. 콤마를 써도 되고 OR을 써도 돼. 그럼 이거를 수직선 상에다가 나타내 보면 m이 4보다 크다는 이렇게, m이 마이너스 작다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범위로 해가 결정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크다, 2차식이 0보다 크다 일 경우에 결론은 방정식을 풀듯이 경계값을 결정했다면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벌어지는 범위로 답을 쓴다 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뒤에서 배워야 하는 건데 정석의 특성상 먼저 나온 거야. 근데 중딩 때 한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푸는 법이 자기의 장기 기억이 된 사람은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처음 듣는 사람은 방금 내가 했던 설명을 이해하고 지금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벌어지는 범위. 답은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근데 이 범위 안에 마이너스 4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x는 틀린다. x는 틀린 거야. 똑바로 했는데 틀린 거야. 알았어? 이걸 놓치는 바람에 틀린 거야.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여기에 마이너스 4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4를 제거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돼요. OR을 한 개 더 쓰면 돼요. 이렇게요. 네, 3개의 구간으로 답을 써주셔야 맞다. 2번 중근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걸로 푸시면 돼. 판별식 이거였으니까 이게 0이다를 풀면 돼. m이 마이너스 2거나 4다. 3번 서로 다른 두 흙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라고 했죠. 0인 거랑 0보다 큰 걸 이미 했으니까 여기 없는 애들이 이 부등식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2차 부등식을 푸는데 0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벌어지는 범위였으니까 얘는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모이는 범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m의 범위는 작은 거에서 큰 거 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작은 거는 마이너스 2, 큰 거는 4. 어쩔 수 없이 2차 부등식을 풀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2차 부등식 푸는 법도 몰랐던 사람들은 익히시고요. 판별식의 부호 판단을 가지고 해결하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유제 8-1번 풀어보세요. 이건 2차 부등식이 아니야. 너무 쉬워. 빨리 풀어봐. 낚시성이 있긴 해. 아끼지 않고 풀어보세요. (1차)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 처리하는 법을 알려준 보람이 없네. 근해공식 왜 써? 판별식만 써. 근해공식 쓰면 안 돼. 근해공식 써도 폭행 당할 수 있어요. 아꼈네. 이반장 낚였고 이정욱도 낚였고 장우준도 낚였고 신주현도 낚였고 김민석, 원희신 안 낚였고 아 저것도 좋구나. 나지민 안 낚였고 준은 낚였고 제인 낚였고 태인 이상한데 태호 안 낚였고 반 이상 반이 넘어 낚인 사람이 반이 넘어요. 어? 2차 방정식이고 2차항의 개수가 A로 하고 확인되자마자 A는 0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번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니까 1차항의 개수의 4는 2 곱하기 2니까 2가 보이니까 4분의 D를 써. 4분의 D는 4 더하기 2A네? 4 더하기 2A가 0보다 크다를 풀어. 4 더하기 2A가 0보다 크다는 암산하면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네.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에는 0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0을 제거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 또는 A가 0보다 크다 라고 해야 정답이야. 다 낚였잖아 지금. 그 다음 중근이면은 방금 말한 그게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인 거고, 허근이면은 방금 말한 그게 0보 작은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 미만.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해 공식까지 쓰면 안 돼요. 근해 공식의 근호 안에 들어있는 그 녀석이 판별식이고 그거의 부호를 가지고 실근의 개수 뭐 중근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다 판단한다고 방금
가르쳤는데 왜 끊는 공식을 또 쓰고 있어? 네가 지금 판별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유도하는 게 아니잖아. 전부 다 이 내 설명을 알아들은 후에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네? 맨날 그렇게 분석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 그냥 판별식의 이 부호가 갖고 있는 의미 그런 것들을 알고 그것만 가지고 빨리빨리 답을 내셔야 하는 거야. 쉬겠습니다.